안녕하세요, 옹쌤입니다. 오늘부터 옹쌤과 함께하는 실전 문법 문제 천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는 옹쌤 150제 수업 다음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속편입니다. 150제는 이제 문법 파트별로 각각 10문제씩 해서 150문제를 요약해서 내는 문제라면 천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익 파트 5 문제로서 실전 문제 1000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문법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일단 50번 정도까지는 꼼꼼하게 해석까지 철저하게 할 예정이고요. 50번 이후부터는 좀 빠르게 속도를 내는 방법도 전수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01번입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문제 푸는 요령부터 먼저 가르쳐 드린 다음에 꼼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빈칸 앞뒤를 보면 빈칸 뒤에 and가 나왔어요. 그리고 빈칸 앞에는 detail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일단 초보자가 이 수업을 듣는다면 150제부터 먼저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50번까지는 초보자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겠고요. 51번부터 진행되는 강의는 좀 중급자 이상부터 들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제가 너무 꼼꼼하게 하는 편이라 계속 꼼꼼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꼼꼼하게 해도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자, 먼저 디테일드 2D 형태네요. 2D 형태에 대해서 먼저 배울게요. 이것도 유튜브에 제가 강의를 올려놨어요. 2D랑 ing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걸 찾아보셔도 좋을 텐데 일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D는 우리가 어릴 때 과거 동사라고 먼저 배워왔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라고도 배웠습니다. 과거 분사는 우리가 흔히 PP라는 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가 될 수도 있어요. 보통 형용사는 tive, sieve 같은 형용사인데 ed가 형용사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ed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또 이제 첫 시간이니까 설명하는데 마침표 한 개 단위별로 접속사랑 동사 개수를 구분하는 게 있어요. 접속사가 없으면 동사 하나, 접속사가 하나면 동사 둘, 접속사가 두 개면 동사 셋. 이것은 무슨 말이냐? 동사가 하나씩 더 늘어나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부터 찾는 게 좋은데요. come이 대표적인 동사죠. 그런데 지금 접속사가 잘 안 보이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and가 접속사 아니냐라고 많이들 얘기할 거예요. 오늘 문제는 and가 핵심 포인트인데 and는 등위 접속사라고 불리죠.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등위 접속사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명사 and 명사 구조로 쓰였다. 한마디로 동사 없이 그냥 같은 분사끼리 앞뒤로 연결되는 구조.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이런 경우는 접속사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속사 역할을 못한다. 웃긴 거는 해설지에 다 등위 접속사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접속사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보던 케이스죠. 두 번째는요. 이제 이런 케이스입니다.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 이때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경우죠. 그리고 같은 케이스긴 한데 and는 같은 게 있으면 생략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and 뒤에 보시면 동사가 바로 뒤에 오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이때는 주어가 서로 같아서 생략된 케이스. 어찌됐든 얘도 접속사겠죠. 그래서 and 뒤에 동사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a simple toolkit 같은 경우는 동사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접속사가 아닌 and는 1번 케이스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명사로 끝날 텐데요. 툴키트가 명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and 앞에도 명사가 와야 대등 관계를 이루는 거죠. 1번 케이스처럼 같은 품사가 앞뒤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명사를 찾으면 되는 것이에요. 빈칸 앞에 ed가 뭔지 솔직히 몰라도 되는 거죠. 그런데 명사 앞에 ed가 있다면 이 ed는 과거 분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형용사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문법책에서 과거 분사를 형용사 의미까지 확장해서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저는 그냥 이걸 형용사라고 하겠습니다. 별로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과거 분사인데 형용사처럼 쓰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초보자분들 그리고 토익을 푸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정의하겠습니다. 보기를 보십시오. 명사가 될 수 있는 게 OR. OR은 사람 명사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 명사. 그리고 TION, 대표적인 명사 형태죠. 일반 명사라고도 하고요. 저는 사람이 아닌 명사라고도 합니다. 어찌됐든 B번과 D번 중에 고르면 되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사람이고 사람 아닌 것도 있지만 D번은 복수고 B번은 단수입니다. 자, 수일치는 주어랑 동사랑 하는 건데 자, 여러분 명사는 우리가 어릴 때 배웠습니다. 단수 명사는 어떻게 쓰느냐? 어나 언을 붙이고 명사를 쓰죠. 즉 s가 붙지 않으려면 어나 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어나 언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 어가 있긴 있는데 이건 물론 알아야 되는 문법인데 including이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끊기기 때문에 이 전치사 including부터 끝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이 안에서 놀아야 됩니다. 즉 어가 없으므로 복수명사라고 봐야 됩니다. 복수명사는 앞에 어나 언이라는 관사가 없고 그냥 명사에 s를 붙인 형태로 쓰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s가 붙은 복수명사인 D가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디테일드는 형용사가 된다면 자세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가 됩니다. 자세한 사람이 좋을까요? 자세한 물건 같은 게 좋을까요? 물건이 아닐 수도 있겠죠. 자세한 사람보다는 자세한 사람 아닌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D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D번 뜻을 알면 더 좋겠죠. 설명서라고 아시면 좋겠고 B번의 인스트럭터는 뭐냐? 가르치는 사람. 원래 인스트럭터는 가르치는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B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강사, 교사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치도 됩니다. 우리 야구 같은 거 보면 뭐 인스트럭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모르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 코치를 얘기하는 거죠. 가르치는, 교육하는 사람, 지시하는 사람이 인스트럭터입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해석으로도 자세한 설명서가 더 어울리죠. 그래서 정답은 D번입니다. 토익에서는 디테일드 뒤에 어떻게 보면 세부사항, 그러니까 자세한, 디테일이 명사가 되면 세부사항이라는 뜻도 됩니다. 근데 이제 형용사가 되면 세부적인, 상세한, 자세한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뒤에 문서 같은 거, 약간 문서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정답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법 설명을 어느 정도 했고요. 사실 이 정도까지 하면 풀이는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중급자 이상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시고요. 초보자분들은 이 이유도 좀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장 구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필기를 다 마치지 않으셨다면 필기를 다 하십시오. 정지 버튼을 누르고 필기를 다 하신 다음 추가 설명을 들으십시오. 이유는 제가 지금 이 화면을 다 지울 겁니다. 자, 정지 버튼 누르세요. 네, 다 했다고 생각하고 지우고 구조 파악하겠습니다. 이 연습은 파트 7 독해 그리고 편입 영어나 공무원 영어를 공부하는 분들 독해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예전에 대학원생들이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할 때 영어 논문을 읽어야 돼가지고 저한테 배우러 온 적이 많아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영어는 아니니까 구조 파악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단어는 외우지는 않았어요. 시험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구조 파악할 줄 알면 단어만 찾으면 어떻게든 노가다 해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단어만 외우신다면 이 구조 파악을 배우시고 독해를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컴이 일단 동사입니다. 그리고 our 소유격이라고 하죠.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온다는 규칙이 있는데 얘가 명사예요. 근데 소유격 명사 사이에 뭐가 올 수 있냐? 있어요. 왜냐하면 소유격 뒤에는 원래 명사가 올 수 있는데 이 명사를 꾸며주는 게 또 형용사가 올 수 있거든. 그래서 소유격 뒤에는 명사만 오는 게 아니라 뭐 혁명, 부혁명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부사, 형용사, 명사를 얘기합니다. 그래도 주인공은 명사죠.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온다가 포인트입니다.
easy to assemble. 짝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토익에선 주로 형용사가 잘 되긴 하는데 자리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한 단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명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는 형용사라서 얘는 형용사로 봅니다. 우리의 조립하기 쉬운 자전거. 지금 소유격 플러스 혁명이 주어가 됩니다. 여기 s가 붙었으니까 복수. 수일치를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주어랑 동사는 수일치를 해야 됩니다. 첫 시간이라서 할 말이 좀 많아요. 단수는 주어는 s를 붙이지 않고 동사는 s를 붙이고 is 같은 경우죠. 복수는 주어에 s를 붙이고 동사에는 s가 붙지 않습니다. 컴이 일형식 동사가 될 수 있어서 문장이 끊어집니다. 끊어진다는 개념은 전치사 같은 걸 끊어진다고 일단은 하겠습니다. 일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랑 동사만 있고 문장이 끊어지는 거고, 끊어진다는 정의는 전치사나 투부정사, 부사, 마침표 콤마 같은 게 오면 끊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를 많이 알고 계시죠? 문장의 오형식도 조만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 구조를 파악을 했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부터 해석을 하는 게 좋아요. 해석 순서는 주어가 1번, 그리고 거품 구조 뒤에서부터 2번, 3번, 동사 마지막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조립하기 쉬운 자전거는, 물론 복수니까 들은이라고 해도 됩니다. 뒤에서부터 디테일드, 자세한, 인스트럭션, 설명서, and와 simple, 툴키트, 간단한, 심플 툴키트. 툴키트는 툴키트라고 해도 되는데 뭐 도구 세트 같은 걸 말합니다. 도구 세트를 including, ing지만 전치사가 될 수 있어요. ing인데 전치사 형태가 몇 개 있으니까 이런 거는 나올 때마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including, 무엇을 포함하여, 포함하는 이라고 할게요. 박스를 꾸며주는 게 좋아서 하는 박스 안에서 come,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그냥 온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뭐 요거는 좀 의역을 해야 됩니다. 뭐 배달된다 이런 식으로 좀 상상력이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come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는 상관없으니까요. 주어고요. 자세한 사용 설명서, 간단한 도구 세트를 포함하는, 이게 including에 포함된 거품, 그리고 박스 안에서 in a box, 배달된다, come, 온다, 동사, 일형식 동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쳤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도록 합시다. 문제를 통해서 배우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제 정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따라만 오면은 해결이 되는데 그래도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재생 목록란에서 영어 문법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뭐 문장의 오형식부터 해가지고 1에서 5형식부터 해가지고 뭐 동사의 수태시 이런 거를 개념 정리를 따로 해놨으니까 그 영상도 보시면서 이 실전 문제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1번 영상 설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시면 옛날에 페이스북도 하셨을 거고 댓글 안 달리고 그러면 좀, 그리고 좋아요 안 누르면 좀 서운하고 그랬잖아요. 강사들도 좀 비슷해요. 물론 이게 뭐 해달라고 막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댓글 간단하게 달아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도 큰 힘이 되니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첫 문제까지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